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를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슬슬 객체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바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다차원 배열같이 기본적인 프로그램 전반적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이렇게 클래스부터는 객체지향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지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클래스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의 특정한 물건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노드 클래스고요. 이는 이제 하나의 장소나 위치를 말할 수도 있고요. 자료의 구조에서 말하는 이진 탐색 트리 같이 그러한 트리에 사용되는 하나의 서브 트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노드라고 이름을 지어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많이 사용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종종 스튜던트 클래스와 같이 하나의 처리할 데이터 단위를 명시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이렇게 설명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클래스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틀이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마치 공장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게임을 개발하는데 게임 안에 이제 하나의 차가 필요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차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 차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차를 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게임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네, 별로 차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아무튼 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한 어떠한 성질들을, 성격들을, 특성들을 명시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가 가질 수 있는 속성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속력 같은 게 있겠죠.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뭐 차의 색깔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동차의 이름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성격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렇게 어떠한 실세계의 사물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들을 함께 묶어서 그런 특성들을 정의해놓은 걸 바로 클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걸 공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왜 공장이냐면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new car 이런 식으로 변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제 그걸 실제 코드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 공장에 비유하고 이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차, 하나의 말 그대로 자동차의 객체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장과 실제로 사용되는 어떠한 물건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를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인스턴스화라고 합니다. 즉 인스턴스로 만든다는 소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마치 변수처럼 만들어진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긴 한데 나중에 점점 더 자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맨 처음에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객체라는 거는 실세계의 사물이죠. 실세계의 사물. 객체라는 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은 객체는 실세계의 사물로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실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자동차라는 것을 이렇게 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의 객체 단위로서 인스턴스화를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말 그대로 실세계의 사물이 그대로 프로그램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형태를 바로 객체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실세계의 사물을 그대로 프로그래밍 안에서 표현해서 이렇게 어떠한 속성들을 클래스 단위로 표현해서 나타내서 그렇게 정의된 자동차같이 이러한 다양한 클래스들을 실제로 활용한다. 바로 객체의 개념을 실제로 프로그래밍에 접목을 했다. 이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난해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긴 한데요. 이 객체라는 건 정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설계적인 측면에서 정말 프로그래밍을 더욱더 모듈화를 수 있게 해주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인스턴스화를 해서 어떠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성력이 갖추어진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라는 클래스처럼
노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의 학생 정보를 포함하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처리할 데이터 단위를 명시하는데 클래스란 걸 사용할 수가 있고 이 클래스를 실제로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클래스를 실제로 구현해보면서 정말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클래스, 객체 지향의 기본이자 객체 지향을 구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 클래스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바르게 이해해서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두 개의 예제를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튜토리얼 15이라고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 시간에 벌써 15강이네요. 바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름을 메인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바로 코드를 작성해 보는데요. 어떠한 만들어진 다른 클래스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번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클래스가 2개 필요합니다. 즉 총 2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렇게 노드란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 메인 메소드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서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메인 클래스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드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어 줍니다.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2개의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int x와 int y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노드라는 것은 하나의 좌표를 의미해요. 흔히 말하는 게임이나 인공위성 같이 그러한 전반적인 2차원 공간에서 어떠한 점의 좌표, 위치를 나타내는 노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 세계에서 캐릭터 A가 있고 캐릭터 B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A와 B가 서로 각각 게임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각각 자신의 위치를 담을 필요가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3,7에 있다. 이제 얘는 10,15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가능하겠죠. 이제 여기를 이제 0,0이라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떠한 각각의 점들을 위치로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모든 게임을 구현할 때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 개의 캐릭터라는 인스턴스가 있을 때 그 캐릭터에 대한 이런 좌표 위치 같은 걸 저장을 해주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러한 배경을 그대로 채택해서 한번 코드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노드, 점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X좌표, Y좌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특성을 X와 Y로서 나타내 준 거고요. 이제 한번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public int get x라고 해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노드라는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어 주었을 때 그에 대한 특성으로 x와 y라는 인트형 정수 변수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프라이베이트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바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베이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한 번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x와 y를 외부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프라이베이트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 이 x와 y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public이란 걸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public int get x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x라는 것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다음과 같이 public void set x라는 것도 만들어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x의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개 변수로 int x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dis.x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x라고 해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x랑 y라는 이 속성을 값을 바꿔줄 때 이렇게 dis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dis.x 즉 이 x라는 변수를 지금 들어온 이 매개 변수 x로 바꿔주겠다. 즉 이렇게 set x 즉 x의 값을 어떻게 세팅해주겠다.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을 이렇게 dis.x에 넣어줌으로써 세팅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변수의 값을 바꾸는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y 또한 마찬가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 복사를 해서 y로 바꿔주면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다 y로 바꾸어서 y 또한 y의 값을 가져오는 함수와 y의 값을 넣어준 함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제 외부에서 즉 메인 메소드에서 이 노드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인스턴스를 다룰 때 즉시 x와 y에 접근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get x나 set x 같은 걸 이용해서 x의 값을 가져오거나 x의 값을 설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보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다음과 같이 생성자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생성자라는 게 뭐냐면요. 아마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생성자의 정의는 인스턴스, 즉 객체를
즉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때 자동으로 값을 넣어주는, 즉 자동으로 값들을 초기화해주는 하나의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성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클래스랑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블릭 노드라고 한 다음에 int x, int y를 넣어주고 dis.x는 이렇게 x를 넣어주고 dis.y는 이렇게 y를 넣어주면 됩니다. 즉 이렇게 노드라는 하나의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줌과 동시에 x랑 y의 값을 초기화해주는 거죠. 이렇게 노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x와 y의 값을 이렇게 초기화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노드라는 생성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메소드를 하나만 더 만들어 줄게요. 바로 다음과 같이 public get center라고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드 adder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환형으로 노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get center라는 것은 다른 노드를 이렇게 4개 변수로 받습니다. 즉 다른 노드와 비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x, y 좌표와 다른 노드의 x, y 좌표를 비교해서 정확히 정중앙을 가지는 하나의 좌표를 이렇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형을 노드라고 해준 거고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return new node 그 다음에 dis.x 플러스 other 한 다음에 다른 좌표에 get x를 함으로써 자신의 x 좌표와 다른 좌표의 x 좌표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 두 개를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눔으로써 정확하게 정중앙에 있는 x 좌표를 지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y 또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y 좌표에 이제 다른 점의 y 좌표를 이렇게 비교해서 거기에 이제 2로 나눈 값, 즉 이렇게 x 좌표의 정중앙값, y 좌표의 정중앙값을 하나씩 가지는 이러한 하나의 노드를 만들어 준 거죠. 이제 이렇게 new 노드라고 함으로써 하나의 노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걸 그대로 리턴, 반환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getCenter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다른 노드, 즉 다른 점과 비교해서 정확히 정중앙을 가지는 하나의 노드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게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노드란 클래스를 구현을 해본 거고요. 이제 이러한 노드 클래스를 한번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 보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node1 한 다음에 new node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성자를 이용해서 10,20이라고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즉 x가 10이고 y가 20인 이러한 하나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1이라는 이름의 하나의 점을, 하나의 노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이제 이게 실행된과 동시에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됨으로써 각각 10과 20이 들어가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x, y 좌표가 10과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1이라는 점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다음과 같이 2라는 것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30과 40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제 한번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노드 한 다음에 리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원점 한 다음에 getCenter를 한 다음에 이렇게 2를 넣어줍니다. 즉 이 1이라는 하나의 노드 인스턴스에서 이 getCenter를 실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하냐면은 다른 노드를 하나 받아서 그것과 자신의 정중앙을 하나 반환해 주는 거죠. 즉 이 1이라는 인스턴스에 이제 그걸 실행해서 이 2라는 값을 받아서 이 1과 2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하나의 노드를 리턴해 주는데 이제 그 리턴된 값이 이 리설트에 담기게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이 리설트라는 것은 이 1과 2의 정중앙인 하나의 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다음과 같이 출력해 줄 수가 있겠죠. x는 result.getx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x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y는 이제 result.gety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즉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써 x 좌표와 y 좌표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1과 2 사이에 있는 정중앙의 값을 이렇게 좌표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바로 다음과 같이 x좌표의 정중앙인 20이 나오고 y좌표의 정중앙인 3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과 2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하나의 점이 이렇게 리설트에 담겨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노드라는 하나의 점이라는 특성을 가진 클래스를 정해줌으로써 이제 이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함수와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는 이제 그걸 실제로 활용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특성을 정해주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분리를 함으로써 보안적인 측면도 지키고 이제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을 분리함으로써 구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을 따로따로 나눠서 다룰 수 있고 이렇게 메인 메소드는 굉장히 간략하게 각각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이렇게 적어 놓음으로써 굉장히 설계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인 거고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라서 이렇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익히기에는 정말 적합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